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보시면요. 오늘 양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7거래일째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 급락세로 함께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락으로 마감했고요. 외에도 소부장단에서도 두 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다수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도 적극적으로 나왔고 한편 2차 전지는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 2차 전지가 왜 올랐냐라고 살펴보면요. 이 반도체와 AI 쪽 투심이 악화되면서 이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했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겠고요. 이번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장중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발 모멘텀을 얻고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나 2차 전지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GM 합작 공장에 도요타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가 이어지자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도요타와 연간 2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가 흡수 합병 계획을 전격 철회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제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증권신고서에 2차 정정을 요구하며 두산 측을 압박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두산밥켓이 결국 두산로보틱스가 지분 46.1%를 보유한 자회사로 남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오늘 오후 2시경 밥켓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고요. 8월도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8월을 돌이켜보면서 이번 달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로 넘어갈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9월 투자 전략 오늘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엔비디아 성적표가 나왔는데 호실적 발표한 것 같은데 시간에 급락 나오면서 우리 반도체도 좀 많이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부분들을 할 때 과함은 지나치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네. 원래는 과한 것도 그렇고 모자란 것도 그렇고 같은 거다. 아. 이런 원래 이 소위 말하는 공자의 중용에 네. 의하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일부 블랙웰과 관련된 어떤 출시 시기가 늦어지는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아주 급격한 또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저는 왜 갑자기 그런 고사성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우리 투자 심리를 얘기할 때 탐욕과 공포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나 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탐욕에 굶주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 실적이라든가 가이던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그것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 갖고 안 돼. 소위 말하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떤 우려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한 번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정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저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5일 날이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저점들이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15만 원 이상 그리고 네. 또 다른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오늘 하방들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불확실성 하나가 이제 제거가 됐다. 네, 맞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눈높이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라면 뭐 시간과의 싸움은 좀 남아 있겠지만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오늘 본장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더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과유불급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슈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10개월인데 10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가능할까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이미 바이코리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10개월 연속 순매수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오늘까지 8월 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제가 준비했을 때 당시보다도 조금 더 매도 규모가 증가가 되면서 8월 1일부터 오늘 종가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2조 4,900억의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요. 전반적으로 물론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2,1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선물 쪽은 8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4,200억 정도의 순매도인데 오히려 전체 6월 13일이 이 만기일이었었죠. 그리고 6월 14일부터의 이제 어떻게 보면 2월 된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한 9,300억 정도 매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에 놓고만 본다라면은 2조 4천억 정도 내일 하루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내일 하루에 뭐 2조 원 이상 매수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예, 뭐 1조 원 정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도 규모가 이제 축소되는 흐름인데 결국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852조 7천억 정도 전체 시총의 30% 정도를 외국인들이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3년도죠. 작년에 전체 순매수 금액이 10조 5천억이었는데 이제 이 8월 말에 누적적으로 뭐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25조 3,7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8월 달 그리고 또 사실 7월 달에도 급등락이 되게 많이 심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반전된 것은 우리 시장이 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겠느냐. 좀 네.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작년 전체 기간 대비해서 지금까지 이제 2배 넘는 순매수가 나타난 건데 일단 이런 배경부터 이달 들어 순매도로 반전된 요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순매수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70%가 내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수출이 7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달 발표되는 그런 수출 동향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견조하게 수출의 어떤 흐름들이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수출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은 업종을 대표하는 쪽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매수 볼륨도 커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순매수 규모도 좀 커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계속 지금 뭐 시리즈로 나오면서 뭐 한때는 뭐 현대의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도 제조업 쪽에서는 그 대표적인 두 종목이었지만은 금융 쪽들, 은행들, 지주사들이 바로 이 밸류업에 관련된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순매수 속에서 전체 지분도 급증하는 네. 이러한 요인들이 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8월 달 들어와서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의 강세 기조로 전환되긴 했지만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수출 여건도 좋게 조성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370원, 8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었던 이런 환율. 그것이 이제 또 내부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애들도 있었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7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9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였던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로 반전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크게 보면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악재성 요인들 네. 이런 부분들 그중에 이제 우리 반도체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바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의 고점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회 이후에도 결과적으로는 매출의 둔감이라든가 또는 향후 전망 또는 일부 제품에 대한 출시 지연 이런 것들로 이제 작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샀던 섹터 종목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런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중동의 어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요인이 됐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지난달에 7월 달에 또 8월 초에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은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조적으로 달러와의 어떤 강세의 기조가 이제 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엔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원화도 강세로 전환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라든가 우리 또 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매도세도 같이 작용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와 같은 흐름들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뭐 전량 다 전업종에 걸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별로 순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쪽들의 어떤 매수세도 또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맞습니다. 종목들은 대형 우량주들보다는 또 중소형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도 볼륨 자체는 적은 네.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됐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미국의 이 피벗이 이제 공식화됐고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전반적인 어떠한 그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확산되면서 네. 어떤 섹터 내에서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업종의 변화들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고점론, 달러 악세 등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순매도 기조 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업종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8월 매매 종목 통해서 이제 9월 동향까지 함께 예상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상반기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매도 속에서도 매도하는 것들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지만 또 매수하는 쪽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런 순매도 매수 현황을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크게 확대해서 보시려면은 순매수나 순매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매도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순매도의 모습들을 보시면 뭐 당연히 뭐 제일 먼저 많이 샀던 쪽들,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그러한 순매도 종목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하나만 1조 9천억을 8월 달 네.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거의 다 매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아라든가 한미반도체 또 하나금융지주도 일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두산바켓, 코스맥스,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15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순매도였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런 와중에도 순매수를 보이는 쪽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로 등극하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맞습니다. 모습들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종목 중에서는 제일 많은 289억 정도의 그런 매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차라든가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LG이노텍 또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또 하락하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8월 달 내내 순매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재미는 못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유한양행, 하나오션, SK텔레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 포스코홀딩스는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주사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라든가 그리고 바로 SK텔레콤이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측면의 이러한 종목들도 매수를 가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조금 더 성장의 어떠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이런 정도가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시점에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HLB 같은 종목 그리고 PNT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컬, 오스코텍, HPSP, 루닛, PSK홀딩스 그리고 뭐 펩트론, 대주전자재료, 휴젤, 리가켄바이오, 유진테크, YC.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소위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그러한 그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적절하게 매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바이오 쪽들의 탄력적인 그런 그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임에 조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게 네.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쪽들을 또 보시면 또 순매수하고 있는 건 파마리서치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또 메디톡스, 넥슨게임즈, 뭐 삼천당제약, 파크시스템스, 코스메카 코리아, 리노공업, 코미코, 하나머티리얼즈, 클래시스 이러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섹터별로 좀 다양하죠. IT 소부장 쪽도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또 바이오 쪽들도 있고 네. 또 게임이라든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또 화장품 쪽들도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의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모습을 보시면 뭐 태성을 제외한다라면 태성하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리노공업 정도 이런 종목을 제외한다라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8월 달에 매수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평균가 대비했을 때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일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반대로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준비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내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수를 가지고 한번 잠깐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의 추세를 한번 여러분들 다이아만 놓고 봤을 때요. 지금 이 흐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7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급락을 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코스피 시장은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 바로 직전의 저점이었던 이러한 자리들이 지지선으로 일단은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이 라인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바로 2630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는 물론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캔들은 항상 뭐 발빠르게 먼저 그날의 어떤 그 일봉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매매 심리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하면서 돌아서 주면서 더 급격하게 안 깨지고 돌아서 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바닥 급격하게 하락하고 나서 일종의 외바닥에서 지금 시장이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외바닥에서 반등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소위 이중바닥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세는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만은 아직 거래량이라든가 그리고 쌍바닥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지만 오늘 기준으로 이격이 9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이격도 벌어지고 이 2630선을 중심으로 한 하방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시장에서도 비록 하락하긴 했지만은 어떤 그 도지형의 이러한 양봉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하방을 잡으려는 모습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는 김에 같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도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정신없이 돌아 나오는 이러한 섹터나 테마주들이 많이 있지만 얘 역시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돌아서 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난 이제 더 안 빠질래 라는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어떤 상승 반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도대체가 언제 반등 줄까 이런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2023년도 11월 달의 저점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들에 대한 지지력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1차적으로 대반등 줄 때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긴가민가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접어주고 다시 이제 상승을 보여줄 때 어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느냐.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들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겠습니까? 작년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내내 하락한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 많이 빠졌다라는 게 어딘지는 우리도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 종목만 여러분들 샘플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디가 저점일지는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런 위치들만 놓고 봤을 때 캔들만 놓고 보면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난번 구간에서 뭔가 반등을 줄 때만 해도 여기가 저점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바로 40만 원 살짝 이탈되고 직전 저점 지지되나 보다. 뭐 이런 어떠한 상황들을 보여주니까 여기가 저점일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의 모습들을 보시면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또 밀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모습들을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나더니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8월 5일 날 되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빠르게 직전의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더 치고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네. 문제는 충분히 저점을 다져줄 수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이 정도면은 이제 3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을 형성해 주는구나. 그리고 4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일단은 반등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어떠한 예상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비싸다 뭐 멀티플을 더 많이 주느냐 못 주느냐 이걸 떠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네. 기관과의 싸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저점을 확인하는 거고 그 저점이 일차적으로 나왔다 정도를 우리가 확인한다라면 뭔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라든가 섹터별로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수출 전선에 이상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또 최근 들어서 AI와 관련된 고점 논란들로 인해서 바이오 전력 설비 쪽도 같이 되밀리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는 이런 맞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을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저가 매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에 이러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또 전력 설비 이런 쪽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물량을 저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단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어떤 종목들, 테마들 좀 보면 좋을지 살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9월에 공략주, 공략 기법까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강연회가 8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문자 샵 3772로 강연회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주간 베스트 5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내일도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까지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투자에 임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서대문역 KG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규모 세미나 강연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를 이미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시장, 아직도 물론 진행형입니다만은 9월 달에 새로운 또 시장의 변화들 체크하고 현재 시장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9월에 우리가 단기든 중장기든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딱 3종목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또 공개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장입니다만은 또 좋은 시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 1월 16일 날 4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시작을 해서요. 오늘 1년 8개월이 이제 됐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조금은 제가 충전을 하면서 잠시 오늘이 이제 저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매일 아침 그리고 또 퇴근길 유튜브를 통해서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더 좋은 멋있는 모습으로 다른 방송 코너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아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지수도 확인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서서히 매도의 기운이 약화가 되면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코스피가 먼저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시면 되죠. 빨간 시그널, 상승에 이러한 단기 모멘텀이 있는 시그널이 계속 빨갛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빨갛게 됐다가 파랗게 되느냐. 이번에 빨갛게 됐다가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죠. 이 파란 시그널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느냐. 시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락하고 있지만 강력한 매도 애들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뭐 2천억, 3천억, 4천억 매도하는데요. 다시 사겠죠. 아쉬워서라도 다시 외국인들이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했던 조선주들이 흔들리고 있죠. 바이오 쪽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차 전지 쪽들이 하나 둘씩 내가 대장이야 라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도 동반해서 올라오기보다는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왔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쪽에서도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부터, 그리고 셀 쪽들이 올라오고 다시 양극재, 음극재들도 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언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갭상승 나왔다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전고체의 대장주 역할이 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3종목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자,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1, 2, 3, 3차례에 걸친 추세상 하락을 보이고 나서 횡보해주고 거래가 실려주면서 상한가도 들어갔다가 5, 6일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 거래는 급감됐습니다. 어저께 그대로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이 화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할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초가 42,900원이 저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2,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 밀렸습니다. 단기간에 여러분들 오늘 사자마자 20% 고점.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를 만약에 기억하고 계셨던 분들은 안 팔리면 그만이지 하고 일부라도 걸쳐놓거나, 그렇죠? 그렇게도 대응하실 수도 있었을 테고. 다음 2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5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가 52,000원을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52,300원이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있는 자리들을 향해서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 그 다음에 더 가는 거는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제 출근길 매직타임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추세를 가지고 제가 힌트를 먼저 드렸었고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큰 하락, 그리고 또 올해 한 번, 두 번, 이런 세 번에 걸친 큰 하락. 그때도요, 이 여러분들 2023년도 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상반기 이후부터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고 이 자리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된 자리가 횡보한 이후에 돌파가 되니까 이러한 큰 시세를 한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돌파 시도를 지금 거래들이 이렇게 실려주지 않습니까? 이 조정받는 과정들 속에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 급등을 하고 거래, 그리고 이 하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기 죽어 있는 거래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러한 거래들이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러면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5월 말에 인적 분할되고 나서 그 이후의 움직임들 속에서의 이 거래들을 보시면은 이 거래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들입니다. 이 여기 나오는 거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엄청난 돈들이, 물론 이쪽에 소위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힘들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반전시키는 거였고, 바로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을 공략합시다. 왜? 이제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 내가 첫 상한가 또는 첫 급등할 때 못 샀다고 해도 후회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더 갈 수 있는 이 다이아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캔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세 번 늘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투매 물량이 나왔던 거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 이후에 주가의 모습들이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 꼬리 달리고 숨고르기 해주면서 또다시 상한가 들어가는 거래 급증.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도 됐지만은. 그리고 뭐 오늘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일부 이익 실현해도 되고 아니면 갖고 가셔도 됩니다. 고점권에서 흔들흔들하면서 주가가 유지되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다음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이 종목들 말고도요. 핫했던 종목들 중에 흔들림 없이 이런 과정에서도 물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현대로템 4차 목표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오늘도 또 고가를 단 몇백 원이라도 높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로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카페24 설명드렸었죠. 바로 2차 목표가 39,000원, 38,400원. 어저께 또 고점을 또 장중에 터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바로 CDMO의 글로벌 탑 3 이내로 들어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또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 2차 목표가 110만 원을 향해서 순항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라운드, 뭐 9만 원이 10만 원 된다든가 10만 원이 90만 원이 100만 원이 된다든가 이런 어떤 라운드에서는 조금 부침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는 8월 13일 날 말씀드렸는데
고점 기준 15%, 이수 스페셜 같이 어저께 말씀드리고 오늘 매수해서 20% 훌쩍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슬로우 스타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내일 모레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서대문역 근처 KG타워 20층에서 20분과 함께 주도 공략 방법들, 또 9월의 주도주들, 오늘 제가 종방 기념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잠시 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3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열어주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7월 한 달간 큰 폭으로 내린 후 현재 횡보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두산 밥켓과의 흡수 합병을 철회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후 2시경 4%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1% 이내의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열어주시죠. 네, 2위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항공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도 오늘 6% 상승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더 올라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폴라리스 AI입니다. 딥페이크의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비슷한 동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장에서도 시간외에서 6%가량 올랐다가 오늘 본장에서 하락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간 베스트 5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간 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5가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보시면 이제 섹터별로 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은 일단은 여러분들 추세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빨간 다이아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횡보 조정 이후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강한 흐름들. 그런데 지금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더 치고 나가는 흐름보다는 찌글찌글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난 8월 5일 날 이렇게 급락했던 이 흐름들 속에서 곧바로 다 복원을 시켜놓고 네. 이 8월 1일 날의 고점 이상을 다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현대로템은 여전히 살아있다. 또 뭐 K2 전차 뭐 관련돼서 2차 수주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구간은 살짝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눌림목 자리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5만 원 초반 자리라는 자리.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4만 원까지 밀리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입증을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1차적으로 홀딩을 해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24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직전의 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고점권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캔들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요 35,000원 초반이라든가 이하 자리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제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고요. 2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39,000원 이상 여러분들 이루어진다라면 이 고점도 돌파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지금 제약 바이오 쪽들이요. 사실은 질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 뭐 제약자 붙은 거라든가 뭐 바이오 같은 것들 뭐 시가총액 뭐 1, 2천억짜리들도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고점을 기록해주고 뭔가 쉬는 동안에 걔네들이 움직여주는 거는 질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도 요 90만 원에서 한번 지지를 잘 받아주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되는 95만 원에서부터 6만 원이 지지가 못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90만 원 초반짜리, 90한 2, 3만 원 정도 되겠죠? 요런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에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9월 달에 의회에서 미의회에서 아무래도 생물보합과 관련된 그러한 수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때까지도 일단은 조금 더 홀딩에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스페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상승 추세를 반전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좀처럼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움직임에서 이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라면은 직전 고점도 이제 돌파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 주는 거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일정하게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음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재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모두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의 공약주, 공약 방법 챙겨갈 수 있는 무료 강연회가 8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니까요. 문자 샵 3772로 강연에 전송해 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 담겨져 있는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꼭 시장에서 필요한 실전 주도 매매 공략 기법 그리고 우리가 이 추세를 살아있는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로써 소장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김앵커 님하고 더 오래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쉽기도 하고 열심히 저도 재충전을 하면서 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 더 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 코너가 우리 이데일리 TV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마감은 투자 코칭. 다음 주부터 또 아주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선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강연회와 온라인 방송에서 계속해서 소장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